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처벌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는 이러한 어떤 인류의 평화와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상상력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하는 자유를 처벌하니까 모든 그와 같은 우리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든가 또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것을 모두가 통제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남용 사례가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국가보안법이 지금 민주화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소위 단순한 북한의 서적을 소지했다든가 또 그런 북한에 대한 동일한 주장이지만 타당한 주장은 북한의 주장을 여기 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도 고무찬양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에 걸으면 다 걸립니다. 그 최근에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 드릴게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 논의가 반복적으로 무산되는 근본적인 정치 사회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사유는 우리 사회 내부에 아직도 이 국가보안법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 친일 세력이나 또 반공 세력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라든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사회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말 집요한 반대, 로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국가보안법의 개폐의 적입니다.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국가 안보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선택한 정부를 믿을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감시를 한다든가 국민을 믿지 못하는 이거야말로 가장 큰 안보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선택 이런 것이 더 힘을 받고 정부가 더 힘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방법입니다. 단순히 국가 안보란 것은 군사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게 만드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말 만들어진 이러한 어떤 그 공론 이것이 더 튼튼한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국가주의 입장에서는 서로의 어떤 그 우리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쉽게 한반도 통일이나 또는 중립화나 이런 것을 밀고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가주의를 떠난 소위 말하는 시민주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교류나 접촉이나 소통이나 또 우리의 통일의 평화에 영향을 쌓아가는 것조차도 접촉 자체를 범죄시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지금 손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독일은 90년 10월 15일에 전범 국가인 독일이 통일되고 금년이 사실은 독일 통일에 벌써 35주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독일 통일이 가장 우리 한반도 분단보다 더 어렵다고 많은 독일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동서독 사람들이 만나고 또 동서독 사람이 겨루 협력하는 그 자체, 접촉하는 자체를 범죄시하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독일 통일 전에도 자유롭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교환한다든가 또 친지 방문한다든가, 저도 외국인이지만 동독에 들어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86년에 페레스트로이카 구소련이 붕괴하고 이념적으로 붕괴하자, 그러한 어떤 국제적으로 해빙 무드가 오자 이미 국가주의 차원에 떠나서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쌓인 속에서 독일은 그와 같은 시대적인 역사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 국제 정세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게다가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간에도 이와 같은 교류 협력 자체를 또 신뢰를 쌓는 이런 작업들, 이걸 만약에 방해하는 그런 법들은 이건 아주 어리석은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산가족 그리고 교류협력, 얼마든지 남북한이 합하면 더 큰 우리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 고대사의 복원이라든가 또 독도 문제라든가 얼마든지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 자체를 지금 현재 이 국가보안법은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 세대의 많은 상상력,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북쪽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자체를 못하게 하고 범죄시하고 처벌하고,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예. 향후 국가보안법 논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남용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7조 고무찬양과 같은 애매모호한, 예? 그 다음에 10조에 있는 불고지제, 친척인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을 때 신고했다 안 했다. 이것은 친척 간에도 서로의 불신의 풍토를 만듭니다. 가장 반인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1966년 국제인권규약 자유권에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인권이사회에서도 수십 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규약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폐하라 여러 번 공告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여러 번 개폐의 건의가 왔고, 또 국제 엠네스티에도 여러 번 왔는데도 제가 기대했던 민주정부도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일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국내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고 그리고 반국제법을 위반하는 냉전 질서인 국가보안법 하나, 이거 제대로 개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라도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22대 국회에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